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봄날을 기다리는 가요계의 스타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가요계 데모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힌트를 드린다면요. 데뷔 51년 만에요. 와, 50년 넘었네요. 충격적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가 슬럼프라고 그랬지. 한 2년 동안 노랫말이 안 나오는 거야. 죽어라고 안 나와. 그래서 치매 검사도 받았다.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안 돌아가는가? 건강하시죠? 건강해. 그러나 노래는 머리로 쓰는 건 아니지. 사실 이게 시작할 때 아침 이슬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이렇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노래니까 그게 부담이야.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 그 산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 양희은 씨조차도 이런 부담감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양희은 씨는 부르면 다 히트곡이 되고 다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곡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데뷔 51년 차의 가수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 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침 이슬이 너무 굉장히 히트를 한 곡이기 때문에 그 곡을 넘는 곡을 쓰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토로로 들려옵니다. 2년 동안 가사가 잘 써지지 않아서 치매 검사까지 받았는데 뭐 별 이상은 없었다라고 슬럼프를 고백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가수분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면 본인을 뛰어넘는 게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켜보는 눈도 많고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네. 일단 양희은 씨의 데뷔곡 아침 이슬 같은 경우는요. 건전가요였다가 이듬해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이 가사 때문에 방송 금지곡이 된 후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해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지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네. 네, 사실 지금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양희은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때 금지를 해서 인기가 더 커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군부정권의 서슬이 버릇한 시절에 정말 있었던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대중들한테 많은 위로를 줬던 그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양희은 씨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모두 흘러가 버려도 내 곁엔 한 사람 늘 그대 공기처럼 여기 있어 또 가만히 그댈 생각해 늘 그걸로 조금 나아져 모두 사라진다 해도 내 것인 한 가지 늘 그댈 향해서 두근거리는 내 맘. 최진문 교수님, 네. 뭐 여느 유명 가수분들도 다 그런 말 듣겠습니다만 양희은 씨는 정말 하늘이 내린 목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목소리가 그냥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는 것 네.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85학번인데 8호학번인데 여기 거기 동안이신데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때 안 태어나신 분도 있을 텐데. 네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정말 거의 매일 불렀던 것 같아요. 저 노래를. 80년대에는 대학가에서 저 노래를 매일 밤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안에. 그래서 네. 그 양희은 씨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곡은 명곡일 뿐만 아니라 국민가요고요.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그 아까 말씀하신 군부 독재의 그 서슬퍼른 그 상황에서 위로를 하는 노래였어요. 근데 양희은 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 노래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또 노래를 시작하게 된 게 위로였고요. 본인이 13살 되던 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소녀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 사실 아버님 돌아가시고 힘들어서 집 앞에 있는 버든 느티나무에 기대 가지고 노래를 계속 불렀대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채우고
또 아버지 돌아가시는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노래를 시작했고 세상에.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노래는 위로고 그 위로가 지금도 다른 사람한테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네. 얘기를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결핍이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생각으로 그 결핍을 지웠고 그 과정에 노래가 참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뷔가 벌써 51년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장윤미 변호사님 가수로서는 이룰 거 다 이뤘을 텐데 꿈이 더 남았다면서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의외로 양희은 씨가 꾸는 이 제2의 꿈, 바로 개그우먼이 되는 아 진짜요?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바로 코미디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하. 워낙에 주변 친구들을 웃기는 걸 좋아했고 또 친구들이 웃는 소리를 듣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거의 개그맨, 개그우먼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개그 코드가 맞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희은 씨의 동생 배우 양희경 씨도 우리 언니가 굉장히 개구지고 장난꾸러기다. 그리고 개그 본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아.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양희은 씨, 이 꿈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대박 웃기고 싶은 게 내 바람이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이해되는 게 M본부의 라디오 DJ 할 때 그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웃겼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개그 본능이 있구나 했는데 본인이 정말 그 꿈을 이룬 날이 꼭 오기를 얼마 멀지 않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양희은 씨 말고도요. 봄날을 기다리는 분이 또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누굴까요? 네, 윤여정 씨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아하. 저희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까지 거머쥔 배우 윤여정 네. 씨가 있는데요. 윤여정 씨 전에 그 가수분 중에 또 뭐 이 헤비메탈 1세대로 불리는 분이 있잖아요. 바로 네, 이제 있죠. 그분을 한번 읊어볼게요. 네, 바로 먼저 김종석 씨. 그렇죠, 김종석 씨. 이야기를 아하. 먼저 하자면 김종석 씨 같은 경우에는 헤비메탈 1세대로 불리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록의 전설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 이분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앨범을 갖고 나오면 뭐하냐. 내가 나온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봐주지도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가수들은 차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 상위 100위 안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었다. 그때보다 혼자 목소리를 녹음해 들으면서 달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 사실 김유진 아나운서도 김종서 씨가 가수로서 말고 노래하는 무대 말고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저는 처음 김종석 씨를 본 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짜요? 아. 그런데 김종석 씨가 굉장한 가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이 당시에 김종석 씨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 인지도를 높여서 본인의 새로운 곡을 소개할 기회를 잡겠다 이런 목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시에 웃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압박감이 너무 크셨던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눈을 뜨면 그냥 방송 빨리 하고 와서 술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이고. 하셨다고 해요. 당시에는 술을 마시는 시간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건 치유가 아니었다라면서 과거에 우울증, 불면증, 알코올 중독까지 경험했던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김종서 씨 노래를 노래방에서 굉장히 많이 불러왔던 사람으로 어떻게 이런 힘든 시기 우울증에 불면증에 알코올 중독이요? 그런데 그런 김종서 씨 이제는 지금 개인 방송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순간들 이제 다시 오질 않는가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
고음하면 또 박성배 변호사님인데 이 법정에서 가끔 고음 올라간다는 얘기 있어요. 저는 늘 차분합니다. 법정에서 보험을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종석 씨 살아있는 락의 전설인데 1987년에 신화의 보컬로 데뷔했죠. 90년대 솔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는데 겨울비, 대답 없는 너, 아름다운 구석 등이 연달아 히트를 칩니다.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과 정상을 다퉜습니다. 음역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3옥타브다 보니 다른 여성 가수들의 노래도 쉽게 부르시는데 이 음역대 마포대교에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득음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 높은 음역대다 보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노래 좀 한다는 남학생들 한 번쯤은 김종석 씨 노래를 불렀고 교실에 쉬는 시간 조용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재즈는 목소리가 들리면 어떤 아이가 김종석 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종석 씨였습니다. 야, 그 락 하시는 분들 사이에 뭐 손가락 같은 거 뭐 지을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락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만큼 락에 대한 열정, 사랑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내일 바로 여러분께 선을 보이는 보이스킹에 또 김종서 씨가 도전을 하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호응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물어버리라 몰아치는 비바람을 절세에게 물어버리라. 기도하는 거기서 정말 소름이 쫙 끼쳤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면 신비감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 양희은 씨, 김종서 씨 말고도 또 봄날을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hello, Britain. Oh, I'm Korean actress Yeo Jung-yoon, and I don't know how to say. I'm very honored to be nominated. I'm the winner now. First expression, I'd like to express my deep condolence for your Duke of Edinburgh,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award. Every award is meaningful, but this one,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최정화 기자님, 지금 윤여정 씨가 무슨 소감을 영상으로 밝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영화 미나리 관련한 이제 또 다른 수상인데요. 현재까지 거의 36개, 37번째 트로피를 안고 있습니다. 대박 정말 사건이네요. 대기록인데요. 네. 현지 시간 11일에 진행된 이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수상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배우들 중에서도 최초이기 때문에 영화사를 그래요? 새로 쓰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윤여정 씨 하면 사실은 요즘은 정말 그 남다른 재치 있는 소감이 굉장히 화제인데 고상한 척 꽤나 하는 영국인들이 저를 좋은 배우라 인정해 준 거니 저는 아주 영광이고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이 수상을 얘기를 할 때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어요. 외신들은 윤여정 씨의 이 발언에 시청자들이 즐거워했다라고 그녀의 특유의 이 재치를 굉장히 높이 사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센스 있고 재치 있는 수상소감도 수상소감이지만 참 배려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들으셨죠? 엘리자베스 2세 남편분이었죠. 에딘버러 공장 필립공의 별세에도 또 애도를 표하는 세심함도 배려심도 보여줬습니다. 정말 톱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